자, 44.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차는 순식간에 산비탈 아래로 이렇게 됐잖아요.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내리 달았다예요? 치 달렸다예요? 내리죠, 내리. 그리고 이 치라는 것은요, 치라는 건 접두사예요. 어떤 때 쓰는 거죠?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향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치솟았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민, 주민께서는 차량을 가급적 지하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입주민은 언제 쓰는 거죠? 새로 지은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만 잠깐 쓰는 거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다 건축을 해가지고 그 새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때 그때 잠깐 뭐 입주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시간 조금 지나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 그다음에 이 집은 단열재를 쓰지 않아 연료가 나오죠. 연료의 손실이냐 손상이냐, 당연히 손실이 될죠. 이 실자가 이를 실자예요. 이를 실자, 일타. 리을 히읗 받침 일타. 근데 이 손상할 때 요 상 있잖아요. 상. 요거 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하다. 뭐 부상당했다 할 때도 상자를 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을 기한 내 은행 등 지정기관에 수납이냐 납부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납부 이렇게 되죠. 납부. 요 부자가 바로 무슨 부자냐면 줄 부자예요. 주다. 이렇게 줄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수납할 때 그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우리가 추수하다 할 때 그 숫자도 저 숫자 쓰는 거예요. 거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걷는 거죠. 수납. 알겠죠? 예. 이거 나왔으니까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교에 원서를 뭐 하는 거죠? 대학교에 자기가 갈 대학교에 원서를 뭐 한다 하죠? 접수한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는 거잖아요. 접수는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접수는 받는 건데. 그럼 원서를 뭐 한다 해야 돼요? 제출한다. 그냥 아니면 원서를 낸다. 그냥 순 우리나라 말로 쓰면 원서를 냈어. 뭐 이렇게 해요. 원서를 제출했어. 이렇게 해야지. 원서를 접수했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접수는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접수처 하면은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받는 곳이잖아요. 접수처는. 자, 그녀는 아직도 앙금이 가라앉지 않는지 또는 앙금이 가시지 않는지 여전히 뼈로통에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앙금이 가시지 이렇게 돼요.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낼 때 앙금이 가시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앙금이 가라앉지라는 것은요, 이 앙금이라는 게 뭐예요? 뭐 녹말가루나 아니면 그 팥가루 같은 경우가 물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만든 이 침전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는 가라앉지 이렇게 쓰는 거고,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낼 때는 가시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꼭 구분해서 써야 될까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게 쓴다니 어쩌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뒷배를 보아주는 사람 볏바리가 되겠어요. 볏바리. 벗바리. 그 다음에 집안의 재물을 다 없애버리는 짓 이렇게 되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분탕질이 되겠어요. 분탕질. 그 다음에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 설레발. 설레발. 자, 그 다음에 섬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끔 고전문학 공부하다 보면 문학작품에 섬돌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돌이잖아요, 돌. 돌계단이에요, 돌계단. 돌계단. 그 다음에 소댕이라는 게 나오죠. 그냥 소뚜껑이에요, 소뚜껑. 소뚜껑. 그 다음에 빔. 요 빔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는 명절 때 새 옷을 차려입는 거 있죠. 그것을 빔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있으면 설이죠. 그래서 설 때는 옛날에는 평상시에 입던 옷 안 입고 부모님이 사주신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설빔이라고 했죠. 설빔. 뭐 다른 뜻도 있는데. 그 다음에 빌미, 저번에 나왔는데 이 빌미는 좋지 않을 때 쓰잖아요. 어떤 때요? 재앙이나 아니면 탈 같은 경우가 생기는 원인으로 쓰죠.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죠. 재앙이나 또는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 할 때 이 빌미 이렇게 하죠. 띄어쓰기요. 영수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특별하게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만큼이 어떤 때는 조사로 쓰이고 어떤 때는 의존명사로 쓰이는데 하도 많이 나왔죠. 앞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앞에 이렇게 명사 같은 체언이 오게 되면 이게 조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붙여 쓴다. 그런데 앞에 관용어의 형태가 오게 되면 의존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띄어 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는 숨바꼭질을 하면서 갈림 낯가리 속에 숨어 있었다. 요 낯가리 할 때 요 시옷 받침이 아니라 디귿 받침으로 쓰는 낯 이렇게 되겠어요. 뭐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곡식 그 알갱이들 있죠? 그걸 나달이라고 하잖아요. 나달 할 때 얘를 써요. 얘를. 알겠죠? 그와 같은 어휘예요. 그 다음에 고무줄을 늘 였다가 아니라 늘 였다죠. 였다. 기본형이 뭐예요? 늘 이다. 이 느리다가 어떤 때 쓰이는 거죠? 길이를 길게 할 때. 길이를 길게 할 때 느리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늘리다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만 길이를 원래보다 길게 하다 할 때 얘만 쓰고 나머지는 다 늘리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루는 말 많이 나왔죠? 답은 4번이에요. 사면초가. 사면초가. 뭐 초가라는 게 초나라가 있었어요. 초나라의 노래 이런 뜻인데요. 중국의 어떤 인물과 관련된 고사성어냐면 중국 역대 최고로 힘이 세다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누구죠?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항우. 그 항우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이겨서 이 사람이 중국을 제패하죠. 누구죠, 이 사람이? 유방.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잖아요. 한나라. 예. 그래서 항우하고 유방하고의 최후의 싸움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게. 자, 그 다음에 간사한 께로 남을 속여서 희롱함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는데 9번이 답이 됐네요. 조삼모사.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원숭이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 취할 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말 이렇게 되죠.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냐면 조이불망. 조자가 낚시, 그 다음에 망자가 무슨 그물망자예요. 그냥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잡지 그물을 쳐서 잡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로 잡아서 자기한테 필요한 한 끼 해결할 그 정도만 잡지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필요 이상 잡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공자가 한 말이래요. 공자가 낚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공적의 크고 작음을 따위를 논의하여 그에 알맞은 상을 준다 이렇게 되죠. 10번이 답이 돼요. 뭐죠? 논공행상 이렇게 되죠. 논공행상. 공을 논해서 상을 주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논공행상을 잘해야지 부하들이 불평이 없죠.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연말 보너스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같은 반도체인 SK는 보너스를 별로 안 준다고 해가지고 요새 SK가 많이 그 직원들이 불만을 나온다는 뉴스가 있잖아요. 저거 비슷한 거죠. 농공행상이 삼성하고 SK하고 이게 많이 다르니까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는데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죠? 촉은목피. 초자가 풀초자, 근자가 뿌리 근자잖아요. 그냥 풀뿌리 뭐 이런 뜻이고요. 목피라는 게 뭐예요? 나무 껍질 이런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나 아니면 나무 껍질을 가지고 먹는 거죠. 좋지 않은 음식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1번에 유유상종 이렇게 되죠. 이 유자가 무리라는 뜻도 되지만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따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각고면령 이렇게 되죠. 각자가 새길각자예요. 그러니까 뼈에 새길 정도로 고자가 고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고생하고 힘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공부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번 뭐라고 있죠? 여기 무슨 자예요? 불화자가 2개가 있잖아요. 그쵸? 불화자가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써요? 뜨겁잖아요. 염자예요. 뜨거울 염자. 염량 세태. 뜨겁고 량자가 차갑다 이런 뜻이에요. 뜨겁고 찬 세상의 모습 이런 뜻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렇게 써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7번은 뭐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 이것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읽을 때는 반포지효라고 읽어요. 반포지효. 이 포자가 무슨 포자냐면 먹이다 포자예요. 먹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포라는 것은요. 반포라는 게 뭐예요? 먹이긴 먹이는데
바꿔서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먹였는데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먹이는 거죠. 까마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까마귀가 어렸을 때는 어미가 새끼를 먹이지만 나중에 어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쇠하게 되면 새끼가 그 어미를 먹인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를 효조라고도 해요. 효도하는 새 이렇게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읽어요? 요거 뭐라고 읽죠? 상자예요. 뽕나무 상자. 뽕나무. 그래서 상마지교 이렇게 되는데 상마지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자가 삼나무 마자라고 하는데 뭐 삼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뽕나무와 삼나무의 교류 이런 뜻인데 시골에 살면서 시골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말을 해요. 시골에 살면서 당연히 시골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상마지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상자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전과는 이 환경이나 풍경이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상전벽해 이렇게 하잖아요. 상전이 뭐예요? 뽕나무 밭 이런 뜻이고 벽해가 푸른 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밭이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푸른 바다가 돼버렸을 정도로 풍경이나 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버섯 중에서 뽕나무에서 나는 버섯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황버섯이라고 하잖아요. 상황버섯. 관영어고 콩밭에 가서 두부를 찾는다. 콩밭에 가서 두부 찾으면 두부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몹시 성급하게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하고 똑같은 말이죠. 개 보름 새듯. 남들은 다 잘 먹고 지내는 명절 같은 날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름이 어떤 보름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좀 있으면 설이잖아요. 설 지내고 나서 15일 후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월 대보름에 먹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음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전통 풍습에 따라서. 그런데 왜 이 개는 먹지를 못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정월 대보름날 개한테 먹이를 주면은 그 해 파리가 들끓는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보름날, 정월 대보름날에는 개한테 먹이를 안 줬대요. 그 다음에 개발의 주석편자. 제격에 맞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음. 이 편자가 뭔지 알죠? 편자가 그 말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 발바닥에 대는 이렇게 굽어진 새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의 발에다가 얘를 다루면은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달려고 했다가 개 죽어요. 그다음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한다라는 것은 어버이 눈에는 제 자식이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라는 뜻이다. 근데 하나 더 알아두세요. 이 하맘이라는 뜻 있잖아요. 하마마다 할 때 그 하맘. 매끄럽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매끄럽고 부드럽다. 그 다음에 개꼬리 3년 먹어도 황모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어디 있냐면 기억이 돼요. 봄바탕이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은 좋아지지 아니한다. 개꼬리는 알잖아요. 근데 황모가 뭐냐면 족제비의 꼬리털이에요. 옛날 돈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이 족제비 털을 이용해서 목도리를 이렇게 사용을 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